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실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할 때마다 대상자가 매번 목욕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족과 함께 목욕을 시켜드린다. 피부에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본다. 추가로 목욕 서비스를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 피부가 건조해져서 자주 목욕하는 것은 안 좋다고 설명한다. 금일 목욕이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목욕 서비스가 없으면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하고 그리고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파악한 후에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5번이 되겠네요. 네.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설사하는 대상자에게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음식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설사하는 대상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죠. 그래서 탈수 그리고 이 대상자에게 몇 회 정도 얼마만큼 하루에 몇 번 정도 탈수가 됐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보고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몸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은 충분히 드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매운 음식, 탄산음료, 저자녀 시기, 따뜻한 녹차, 기름진 음식 다 안 되지만 저자녀 시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고 그리고 빨리 소화돼서 장에 별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만 계속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저자녀 시기가 됐고, 네 그리고 치료할 탈 수 있는 분들한테는 술이라는 고지방, 고섬유,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저자녀 시기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가 구토를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위관을 잠근다, 비위관을 제거한다, 비위관이 꼬여있는지 한다, 꼬여있는지 확인한다겠죠. 영양액 주입 속도를 조절한다,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토할 경우 우리 할 때는 가장 먼저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보통 비위관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자라면 의식장애라든지 연화장애, 얼굴이라든지 얼굴, 목에 머리 부상이 있거나 수술과 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코로 해서 위까지 넣어서 영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을 보시면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 그리고 영양가 같은 거 유효 기간 내의 것만 그리고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코 주위에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반창고 등을 잘 고정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빠르게 주입하게 되면 설사라든지 탈수가 유발합니다. 그리고 구강위생 입으로 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강위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실시하고 입술 보호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은 위장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고요.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히고 그리고 항상 앉혀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심구토 청색증이 나타난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에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4번을 보시면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루약은 물에 녹여서 냉장 보관한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알약은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한다. 그 다음 기약은 햇빛에 잘 드는 창가에 둔다.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물약은 주사기에 1회분씩 나누어 보관한다. 뭐 당연히 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가루약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깨끗한 수저, 물기가 없는 수저라든지 거기에 녹여서 드시도록 하고 너무 적은 약이면 뭐예요? 무침 주사기로 그 다음에 알약 같은 건 용기에 아니라 상온에 건조한 곳에 햇빛이 없는 곳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귀약은 햇빛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귀약은 뭐 아까 똑같이 안약일 귀약은 뭐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요.
물약은 주사 1회분씩 나누어서 보관한다. 주사기 1회 아니죠. 물약 같은 경우는 그때 거기 컵에다가 눈높이에서 따른 다음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은 안양군 상원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중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식사할 때 구토를 한다. 당연히 해야 돼요. 예, 경관요양 시 청색증이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토라든지 청색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구라고 했습니다. 장구고 보고하고 비위관이 영양이 역류하고 있다. 당연히 장구고 보고해야 되고요.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이 있다. 이것도 맞죠. 소변 주머니 소변이 많이 차 있다. 네, 잘 나오고 있죠. 소변 주머니 꼭 꺾이지도 않고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뭐 얼마만큼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5번이네요. 네. 6번 보시겠습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바지를 내리는 혼이불을 덮어준다.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을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켜놓아서 음악을 틀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바지를 내리는 게 아니라 바지를 내리기 전에 혼이불을 덮어주는 게 좋겠죠. 침대 머리를 올려서 배에 힘을 맞죠. 네, 우리 침상에 있는 변기를 대주고 나서 반자위 정도로 해주시면 배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피부 상태, 배변하는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배변하고 나서, 하고 나서 우리가 항문 부위를 상태를 관찰하거나 이럴 때 닦아드릴 때 해주는 게 좋고요. 배변 후에는 항문에서 요도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쪽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효과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여기서 대상자가 이렇게 엉덩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할 때 이런 운동을 침상에서 운동을 시킬 때 효과는 체중 증가를 한다. 기관지 확장, 감각 기능을 향상한다. 인지 능력을 개선한다. 보행 시에 신체 안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운동은 대상자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나 침대 위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침상 배설 시 또는 보행 시에 신체에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 시에 신체 안정 이게 답이 되겠네요. 8번 보시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마비쪽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해준다.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열고 대상자의 양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라고 했는데 우리 휠체어는 어떻게 비스듬하게 30에서 45도 각도로 해주셔야 되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놓아야겠죠. 그래서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넣고 엉덩이 넣고 그 다음에 상체 그리고 다리 순으로 옮겨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마비 측 다리부터 자동차 아니죠. 네, 건강한 엉덩이 쪽부터 그 다음에 상체 그 다음 다리 순으로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해 줘야 되고요. 휠체어 잠금 장치는 아니죠. 잠그고 그래서 양발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네요. 한쪽 다리가 불편한 9번 보시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접이식 보행기 이용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행기의 높이는 허리 높이 위치에 둔다. 팔꿈치의 각도는 45도로 구부린 자세가 좋다.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긴다.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서 지지한다. 보행기를 펼친 후 잠금장치가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여기서의 답은 우리가 5번이 되겠네요. 보행기 높이는 어디입니까? 우리 둔부죠. 허리 높이가 아니라 둔부. 둔부이고요. 그리고 팔꿈치 각도는 어떻게? 30도. 그리고 건강한 다리와 아니라 허약한 다리, 마비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에서 약한 쪽에 뒤쪽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행기를 펼쳐놓은 잠금 장치를 채워넣도록 한다. 이게 맞겠네요. 우리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배해 감지기 GPS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항상 전원이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배의 감지기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배의 감지기는 물로 씻어서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의 배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대상자의 위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우리 항상 배의 감지기는 매트형이 있고 GPS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형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앉아서 생활하거나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때 사용하고요. GPS형은 배가 있을 때 대상자가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상자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GPS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자들한테 빛으로 알려준다는 문자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대상자의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라든지 가족들한테 그리고 침대 위에서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로 씻어 사용할 수 있죠. 아니죠. 그래서 배 행동을 실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GPS는 우리가 대여하고 구매 품목이 있는데 이 대여 품목에 속하고요. 내구 연한은 5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품목 중에서 보시면 이거는 약간 침대라든지 경사로 같은 경우 외부에서 사는 것은 경사로는 대여고요. 안에서 사시는 것은 구매입니다. 그리고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수동 침대, 그리고 수동 휠체어, 배해 감지기 이런 것들은 다 대여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전원이라든지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입을 작게 벌리며 조용하게 말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한다.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해준다. 눈짓이나 신호 등 비언어적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상자에서 얘기할 때는 난청 있는 사람은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밝은 방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하고요.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으로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해서 해주는 게 좋고요.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입력은 크게 하고 그리고 출력은 낮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청기의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그래서 말의 의미가 이해될 때까지 되풀이한다. 답이 이거 되겠네요. 1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대상자, 요즘은 사는 것이 재미없어서 외롭고 살기가 힘들어 라고 했네요. 그럴 때 요양보호사는 사시는 것이 왜 힘이 드세요? 요즘 외롭고 힘이 드시나 봐요. 저도 요즘 사는 것이 재미없어요. 그래도 재미있게 살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자식들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서의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없고 외롭고 힘들대요. 이럴 때 요즘 외롭고 힘이 드시나 봐요 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느낀 바를 말씀하시는 거 이거 대화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을 보시면 치매 말기에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빠르게 명확하게 말한다. 대화 시 신체 접촉을 피한다.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대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기에는 대상자가 별로 반응이 없죠. 그리고 앵무새처럼 다시
따라서 상대방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 다음 의사소통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신체 접촉을 적절히 하면서 대상자가 말하는 것에 모든 것에 반응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에서 계시는 할머니 등을 들을 가리키며 방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살고 있다고 참 뻔뻔하다고 하시면서 따돌림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여기에는 반값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2번 월세 납입 증명서를 만들어서 보여준다. 3번 통장 내역서를 보여주며 반값을 받아듣고 있다고 말한다. 4번 이곳은 요양시설임을 알려주어 현실감을 갖도록 한다. 5번 다른 어르신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대상자 망상이나 뭐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뭐 환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환각이나 이런 것일 때는 부정하거나 다투냐 말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곳이 요양시설이고 현실감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보시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반응과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게 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그 다음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표 밑에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에 붙인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작동하기 전에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보면 일단은 전원을 켜야겠죠. 그리고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이 없는 반응과 호흡이 없는 대상자가 아니라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죠. 심정지. 여기에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맞죠? 네. 그리고 5분 간격이 아니라 우리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자동 반복하면 심장 충격기는 2분, 5분이 아니라 2분이고요. 그리고 전극 패드는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밑에 그래서 5세라고 하죠. 오른쪽 쇄골 밑에 오른쪽 쇄골 밑에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중앙선에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심장기를 작동하기 전에 인공호흡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심장 리듬 제세동 하기 전에 충격하기 전에 먼저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그 다음 제세동을 시행하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인공호흡은 나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기 전에 심장 마사지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눌러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충격기를 할 때는 전원을 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는데 패드는 쇄골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심장 리듬 분석하고요. 이때 심장 리듬 분석할 때 모두 비켜나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왜? 왜냐하면 이 분석할 때 그것에서 제대로 우리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세동을 하고 있을 때 제세동을 충전합니다 할 때 그때도 우리 모두 비켜나세요. 그리고 가슴 압박 그 다음에 가슴 압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크 버튼 누르기 전에 물러나게 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15번 네 2번입니다. 오늘은 15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